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면서 강제로 헐려 경복궁 한쪽으로 옮겨지는 수모를 당한 광화문. 6.25 때에는 불타 폐허가 되었고 1968년 콘크리트로 복원했지만 원래 중심축에서 벗어나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광화문은 2010년에야 비로소 제 얼굴을 찾게 된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경복궁이 지켜온 것은 500년 조선의 역사. 경복궁은 시대를 넘어 중세와 현대를 아우르며 지금도 우리 앞에 당당히 서 있다. 아름다운 평화 통일TV. 흑역사가 담긴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에티켓을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탄소 중립 실천의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습관입니다.
북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북녘에서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하는 통일TV는 가장 정확하고 생생한 영상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금기의 영역이었기에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은 북녘. 우와, 엄청나네. 와, 대단한 날이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평양의 모습은 잊어라. 뉴욕 맨해튼을 방불케 하는 화려한 빌딩,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워터파크, 실내에서 즐기는 스케이트장에 밤문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까지. 천리마를 넘어 말리마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북녘의 평양. 그런데 진짜 평양의 모습은 이게 다가 아니다. 설렘과 긴장, 그보다 더한 궁금증을 안고 한국인 최초 북녘 단독 취재 허가를 받은 통일TV 진청규 대표가 평양의 모습을 생생히 담아왔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200km 남짓, 버스로도 3-4시간 안에 닿을 수 있는 거리지만 지금은 아쉽게도 북녘을 가기 위해선 중국을 거쳐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 중국 단동에서 신의주를 거쳐 평양으로 가는 기차편을 이용하거나 중국 심양에서 평양행 비행기를 타는 방법. 물론 둘 다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심양에 있는 북측 영사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평양 개선문이 그려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취재 허가를 받는 데는 절차가 더 까다로워 북측 외무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네네. 놀라운 것은 이제 북쪽은 이제 사증이라고 하는데 남쪽 여권에 한해서는 사증비가 훨씬 쌉니다. 제가 지금 같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시민권자와 같이 가고 있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 시민권은 112불이고 똑같은 이제 사증인데 저는 남쪽 여권이라고 해서 45불. 그래서 제가 역시 조선은 같은 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하나만 줘볼래요? 이럴 때면 같은 외모, 같은 핏줄을 지니고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이라는 게 새삼 와 닿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진다. 한편 중국 단동에서 출발한 열차 안에서도 출입국 신고서 작성이 한창이다. 기차의 경우 북녘의 국경도시인 신의주에 정차했을 때 검사원들이 여권 검사와 세관 조사를 하는데 모든 승객의 짐가방 하나하나를 검사하기 때문에 대략 1-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드디어 시속 50km 내외의 속도로 달리는 평양행 열차가 압록강 철교로 들어선다. 열차 실내는 객실과 복도로 이루어져 있다. 칸막이가 된 6인실 객실들이 줄지어 있는데 일반실 객실은 출입문 없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고 객실 천장이 높아서 침대가 3층으로 설치되어 있다. 복도엔 접이식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 승객들이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기도 하고 창밖 풍경을 감상하기도 한다. 기차여행에 빼놓을 수 없는 재미가 바로 이 먹방. 우리의 열차에서처럼 북녘의 열차에도 도시락 등 간단한 먹거리가 준비돼 있다. 김치하고 여기 불고기, 요거 마늘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만두에다가 요거 햄도 있네. 요거 이제 생선 튀김이죠? 가재미 튀김. 중국 단동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해 평양에 오후 5시 20분에 도착하는 긴 여정.
평양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열차에서 허기를 달래는 사이 비행기는 어느새 착륙을 준비한다. 곧 평양국제비행장이 모습을 드러내고 드디어 평양에 도착했다. 평양의 정확한 명칭은 평양 직할시로 무려 4,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 버드나무가 많아 예로부터 버드나무의 고장이라는 뜻의 류경으로 불리기도 했다는 평양.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정치 구호와 선전 문구가 눈에 띄는 것이 북녘에 온 것을 실감나게 한다. 그런데 이때 높고 화려한 외관을 뽐내는 압도적인 규모의 건축물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뿐만 아니라 색색이 늘어선 택시, 짧은 스커트의 여성들, 휴대폰, 즉 북녘말로 손전화를 하며 이동하는 학생들까지. 지금 평양은 우리가 알던 것을 넘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평양은 거리를 중심으로 세 단지를 집중 건설해왔다. 그중 가장 번화한 곳이 바로 2017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5주년을 맞아 조성한 신도시 려명거리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곳을 평양의 맨해튼을 줄여 평해튼이라 부른다고 한다. 우리로 치면 강남쯤이 되지 않을까. 그만큼 화려하고 번화하다는 뜻이다. 그도 그럴 것이 70층 빌딩을 비롯해 44동 4,804세대에 달하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평양 신도시 아파트, 그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노동자? 네. 아, 여명거리 건설할 때?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두 집씩 있나?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직접 구경합시다. 예, 좀 직구경 좀 왔습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북녘의 경우 주택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주어지는데 이런 고급 아파트의 경우 그 주변에 근무하는 주민들을 우선으로 배정한다는 것이다. 세대주인 로정근 씨 역시 전에 살던 집이 철거되면서 새로 건설된 이 아파트를 배정받았다고 한다. 이곳 거주민들은 입주와 동시에 우리의 등기부 등본과 같은 입사증을 받는데 증명서에는 세대주 이름과 방의 개수 등이 기록돼 있다. 이게 부부방입니다. 아, 여기는 부부방? 예, 그러시구나. 평양에서는 집의 크기를 평수가 아니라 방의 개수로 계산하는데 방의 개수는 집주인의 권력관계나 사회적 지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의 숫자로 결정한다고 한다. 정말 꿈 같고 항 올라가는 이 집에서 살고 보니 저도 꿈만 같습니다. 이게 정말 꿈인지 예. 평범한 노동자가 이렇게 파탄나니까 정말 저도 이게 제 집인지 정말 첫날에 들어와서는 다 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셨겠어요. 예. 여기 세면장이 돼 있구나. 그렇게 돼 있고. 입주하기 전날 너무 설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안주인이 연신 밝은 모습으로 집안을 소개하는데 아이고,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셨네. 한눈에 보이듯 전체적으로 우리의 살림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명거리 아파트는 평범한 노동자뿐 아니라 며느님이시구나. 예. 방이 여기 있네. 여기 할머니 방입니다. 아, 여기가? 예. 할머니 방이시구나. 아직 부모를 봉양하는 전통가족 형태를 따르는 북녘인 만큼 집안의 가장 어른인 할머니의 방부터 가장 먼저 정했단다. 아들 방입니다. 아드님. 네. 깔끔하게 정돈된 방. 북녘의 아파트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붙박이장과 장식장 정도만 무상으로 갖추어진 데에 반해
북녘에선 장롱, 침대, 책상, 소파 등 웬만한 가구와 살림살이들이 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 집 안주인 역시 입주할 때 부부방에 있는 TV와 화장품 정도의 개인 집만 가져왔다고 한다. 이게 항상 도움을 나오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바깥에 베란다. 여기도 앉아서 이렇게 차 한잔 하시고 또 예. 정담할 수 있는 저희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데 대한 존경의 뜻으로 교육자들에게 최고급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북녘. 자, 방 3개. 그럼 여기는 이제 이건 공동방. 공동방으로. 전실. 북녘의 생활이 우리와 다른 또 하나, 바로 살림살이뿐 아니라 쌀과 간장 등 기본 식료품을 배급받는다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배급받은 식료품만 사용하는 건 아니다. 북녘에도 자율시장 체제가 조금씩 들어서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형마트. 북녘에서 가장 큰 마트인 광복지구 상업중심은 3층 건물로 1층에는 식료품이 갖춰져 있고 2층에는 잡화 및 의류, 3층에는 가전제품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상업중심이란 쇼핑센터의 중국식 표현으로 우리의 대형마트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상품의 종류도 아주 다양해 평양 주민들이 즐겨 찾는다고 한다. 고추장, 유주장 다 여기까지 유주까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고추장과 유주장입니다. 마트가 들어설 초기만 해도 주로 중국산 제품들이 많았지만 최근엔 북녘에서 직접 생산하는 국산 제품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과자, 통조림 등 제품의 맛은 물론이요, 질도 좋아 주민들에게 인기라고. 이곳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곳, 바로 계산대다. 최신식 바코드 계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건 물론 우리의 신용카드와 같은 선불카드 방식의 전자결제 카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데, 요즘 평양 사람들은 현금보다는 전자결제 카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변하고 있는 것은 평양 사람들의 의식주뿐만이 아니다. 요즘 평양에는 볼링장, 스케이트장 등 가족 단위의 위락시설과 놀이공간이 대거 늘어나는 등 여가 생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변화하는 평양. 평양의 낮을 뜨겁게 달구던 해가 저물고 평양의 하늘에도 서서히 석양이 들이운다. 어둠이 깔리며 하나둘 불이 켜지고 저 멀리 보이는 주체 사상탑도 화려한 야간 조명을 켠다. 전기 사정도 원활해진 듯 건물마다 불을 환하게 밝힌 평양의 야경은 여느 대도시와 다르지 않다. 최근 들어 남북 교류에 대한 희망이 커지면서 북녘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늘고 있다. 우리와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기도 한 나라.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북녘엔 어떤 볼거리, 즐길 거리들이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안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진천규입니다. 한 살입니다. 한 살? 아, 저렇게 말을 잘 듣네. 동물은 오늘 어떻게 놀이 오셨네? 손녀하고? 예, 산냥. 예. 통일TV 진천규 대표가 평양의 핫한 여행지를 담아왔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낄 수 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여행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요? 하물며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북녘을 여행하게 된다면 더욱더 사전조사와 정보 공유가 필수일 텐데요.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알수록 놀랍고 볼수록 신기한 평양 여행의 필수 코스, 지금 만나보시죠. 서울의 상징이자 서울 시민의 젖줄이 한강이라면 평양의 한복판을 흐르는 대동강은 북녘의 자랑이자 얼굴이다. 평양은 대동강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을 서평양, 동쪽 지역을 동평양으로 나눈다. 동평양보다는 서평양, 서평양 중에서도 보통강 구역과 중구역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화려한 색채, 다양한 모양의 최신 아파트와 주택단지, 각종 문화시설이 몰려있다. 특히 보통강변에 조성된 유원지는 우리나라의 청계천을 많이 닮아 있는데, 보통강과 청계천 모두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른다는 점과 약 10km에 달하는 길이, 그리고 주변에 각종 공공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도심의 휴식처 역할을 한다는 점이 비슷하다. 보통강 유원지 주변에는 105층 높이의 북녘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 피라미드식으로 건설된 유경 호텔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옆 중구역에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간의 화제가 됐던 평양냉면과 평양온면으로 잘 알려진 북녘의 대표적인 식당 옥류관과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처럼 북녘을 상징하는 중앙광장인 김일성 광장, 또 북녘의 국보 제1호인 평양성과 평양 팔경의 하나인 평양에서 가장 아름답고 전망 좋은 누정, 을밀대가 자리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중국 위쪽으로 위치한 모란봉 구역에는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세계에서 가장 큰 개선문이 있고, 맞은편 동평양에는 북녘 최대 물놀이 시설인 문수 물놀이장과 평양 팔경 중 하나인 중앙동물원도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TV 진청규 대표가 선정한 평양의 핫스폿은 어디일까? 첫 번째 스폿을 찾아가기 위해 진청규 대표가 평양의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고려항공에는 택시가 몇 대나 있습니까? 혹시? 100대 있습니다. 예? 200대 있습니다. 200대. 그 손님은 주로 어느 분들이 타시는 거예요? 택시 자체가 이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각계각층 이민들 다 거저 봉사해 줍니다. 주로 어디가 평양 시내죠? 시내로 가고 지방봉사도 손님이 요구하는 그리고 남포. 사리원도 받고. 네. 먼 데까지도 가시네? 네. 요금은 같습니다. 요금도 다 필요당. 필요당 다 그걸로 해서. 평양의 택시기사와 소소한 얘기를 나누며 10여 분 남짓 달리자 첫 번째 스폿 개선문을 마주할 수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개선문 하면 흔히 1836년에 제작된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평양 시내 우뚝 선 바로 이 개선문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개선문이다. 프랑스의 개선문보다 10여 미터나 더 높고 폭도 5미터나 더 넓다고 한다. 개선문 전망대 높이는 60m. 하지만 45m까지만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있다. 승강기로 다 올라갈 수 있게는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개선문을 건설할 때 우리 인민들이 우리 수령님께서 20년간 고생을 하시면서 저국을 해방해 주셨는데 저국 해방의 승리문을 그렇게 쉽게 승강기로 어떻게 올라가겠나 그래서 그렇게 엘리베이터도 타고 계단도 올라 개선문 전망대에 올라서면 탁 트인 평양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김일성 주석님께서 1945년 10월 14일 우리 저국이 해방된 다음에 저국 해방 첫 연설하신 장소가 바로 지금의 여기 김일성 경기장입니다. 그때 김일성 주석님께서 저국 해방의 첫 개선 연설을 하시는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기념벽화를 여기 개선문 광장에 세웠고 그 옆에 화강석에 새긴 글이 그때 김일성 주석님께서 하신 개선 연설 중에서 중심 내용을 우리 수령님의 친필로 새겼습니다. 이렇듯 평양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평양의 개선문. 북녘 여행 시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평양의 두 번째 핫스폿은 무엇일까? 바로 대동강 기슭에 세워진 주체 사상탑이다. 이 탑은 이름 그대로 1982년 김일성 주석의 70번째 생일을 맞아 주체 사상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석탑으로 탑시는 김일성 주석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70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체 사상탑은 총 높이 170m, 꼭대기 횃불 높이만 20m에 달하는 세계 최고 높이의 석탑으로 알려져 있는데 봉화탑의 경우 직경 11m의 붉은색 유리로 제작, 특수 조명 장치를 갖추고 있다. 우와, 대단한 날이네. 주체 사상탑에도 남산 서울타워처럼 평양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바로 저 멀리 보이는 김일성 광장이다. 북경 여행의 필수 코스가 천안문 광장이면 북녘 여행의 필수 코스는 김일성 광장이 아닐까. 김일성 광장은 평양에 위치한 중앙광장으로 세계에서 16번째로 큰 광장에 속하는데 주로 중요한 정치 및 문화행사, 군중 집회 등을 치르는 장소로 이용된다고 한다. 김일성 광장 주변에는 인민대학습당을 비롯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 평양 제1백화점 등이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서서히 둘러보면 좋을 듯하다. 북녘에도 친구끼리 가족끼리 함께하기 좋은 핫플레이스가 있다. 바로 북녘판 워터파크 문수 물놀이장. 이곳의 규모는 약 11만 평방미터로 이는 축구장 14개를 합한 정도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문수 물놀이장이 하도 수조가 3개가 있습니다. 실내 하나, 야외 하나. 이곳은 수영장 벽과 바닥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야외와 실내 수영장을 겸하고 있는 대규모 워터파크로 아찔한 높이의 미끄럼틀, 인공 파도를 만들어내는 파도 풀장과 인공 폭포까지 우리나라 워터파크 못지않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문수 물놀이장에는 탁구장, 배구장, 덤블링장 등 다양한 부대 시설까지 마련돼 있어 평양 시민은 물론 지방 주민,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 번쯤 꼭 들러보는 명소 중의 명소다. 평양의 또 다른 명소로는 북녘 최대의 동물원 중앙동물원과 릉나 곱등어관이 있다. 중앙동물원에는 한반도에서 서식하는 동물 250종을 포함하여 총 400여 종, 4천여 마리의 동물이 함께하고 있다. 무섭지 않아요? 네, 재밌어요? 네. 예. 흡사해자 하나, 둘, 시커멓게 나올까? 이상하다요. 이제 또 채 들고 달라니까. 저거 성공을 하고 뭐 옷칸이 다져서. 중앙동물원에는 이렇게 동물들을 놓아기르는 동물보호구 형식의 자연동물원과 약 120여 종의 관상어를 기르는 수족관, 그리고 코끼리사, 맹수사 등 관상용 동물사가 있으며 이외에도 각종 편의시설과 동물 제주장 등을 갖추고 있다. 동물들의 제주로 치자면 이 녀석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백두산 호랑이만큼이나 인기 있는 동물. 바로 요 곱등어라 불리는 돌고래. 거북이와 돌고래가 유영하는 이곳은 릉나도에 있는 곱등어관, 일종의 아쿠아리움이다. 바닷물은 이쪽에 서해 바다로부터 수송관을 따라서 여기로 직접 흘러들고 있으며 바다가 같은 꺽 같은 생태 환경을 우리 곱등어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6.5m 깊이의 수조에 18만 리터의 바닷물이 들어있는 이곳 곱등어관이 관광객들로 만원사례를 이루는 때가 있으니 바로 조련사의 손짓에 따라 고난도 묘기를 부리는 곱등어 쇼가 열릴 때다. 남자 손님이 마음에 드네요. 최근 가족 중심의 여가 생활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북녘 최대 규모의 동물원과 곱등어관. 한국에서 보기 힘든 멸종 직전의 다양한 동물들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이곳 역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핫스폿이지 않을까. (2019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중문화의 핫한 트렌드 먹방. 한 여행사에서 통일후 하고 싶은 북녘 여행이란 설문조사에서도 단연코 식도락 여행이 1위로 꼽혔을 정도인데, 북녘을 수차례 취재하고 온 통일TV 진청규 대표는 과연 북녘의 어떤 음식을 가장 추천할까? 대동강 맥주는 2012년 당시 이코노미스트지에 남쪽 맥주가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 이런 기사로 남쪽에서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 중일 당시 이날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서는 대동강 맥주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큰 관심을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대동강 맥주를 편의점에서 쉽게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문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진청규 대표의 선택은 대동강 맥주. 그렇다면 북녘 현지인이 추천하는 진짜 평양 별미는 무엇일까? 취미를 덮어지는 어명, 그다음에
담담하고 쫄깃한 국수 살이 거기에 이렇게 부드러운 감을 싸주면서 이제 부어주는 육수. 산고기 잡았기 때문에 맛있었고 아주 답니다. 과일 주분류와 그다음에 닭튀기 햄버거들을 많이 손님들이 찾습니다. 한국인 최초 북녘 단독 취재 허가를 받은 통일TV 진청규 대표가 들려주는 진짜 평양 음식, 평양의 맛. 지금 제대로 즐겨보자. 평양의 대표적인 맛집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옥류관이다. 번화가인 서평양 대동강변에 위치해 있는 이곳 대표 메뉴 평양냉면은 하루 10,000그릇만 선보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맛보지 못할 정도로 인기란다. 남북 화합과 교류의 장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옥류관 평양냉면. 우리에겐 한 끼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음식이다. 우리 평양냉면의 기본 특징은 우선 첫째로 순수 비밀로 만든 국수입니다. 그래서 어린 옛날부터 이제 평양 순면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뇌혈전 방지, 그다음에 출혈성 질병, 그다음에 로화방지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해서 예로부터 우리 평양냉면을 이제 장수식품으로 빌려왔습니다. 닭고기를 푹 삶아 맛을 낸 육수, 쫄깃한 국수살이, 멋을 낸 고명, 풍미를 더하는 녹그릇까지 이것들이 다 어우러지면 평양냉면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여기에 하나 더, 다른 사람이 먼저 먹는 걸 보며 군침 좀 흘리다 먹어야 더 맛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평양 사람들 참 재치 있다. 그럼 오리지널 평양냉면 제대로 즐기기. 고명을 살짝 옆으로 밀고 면에다 식초를 뿌리는 게 중요한데 육수에 식초를 치면 육수 맛도 달아나고 면 맛도 덜하다고 한다. 여기에 고춧가루를 살짝 넣어도 맛있으니 참고하시길. 평양냉면만큼이나 평양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음식, 평양 온반이다. 온반은 평양의 4대 음식 가운데 하나인데 평양 4대 음식이란 평양냉면, 평양온반, 대동강 숭어국, 녹두지짐을 일컫는다. 평양 4대 별미 중에서도 평양냉면과 더불어 가장 대중적이라는 온반은 밥 위에 닭고기와 버섯, 녹두지짐을 올리고 닭과 돼지고기를 삶아 우려낸 육수를 부어 먹는 게 특징이다. 여기 맛이 구수하고 그다음에 닭고기가 이렇게 쑥 풀어진 게 구미에 맞습니다. 그다음에 버섯도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원한 김치도 있으니까 육장을 멀어갖고. 이 여민거리에서는 여기 항상 사람이 그칠 새가 없습니다. 네? 아시죠? 네? 사시사철 북녘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평양 온반. 그런데 이 온반은 재미난 전설이 하나 전해 내려온다. 평양 관명에서 이제 형달이라는 남자와 의경이라는 그 처녀가 이제 같이 모슴살이를 했다 그럽니다. 이랬는데 이제 어느 해 겨울 추울 때 이 둘은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남자가 이제 무슨 죄를 짓고 감옥에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옥살이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주방에서 이제 식모가 처녀에게 식사를 갖다 주라고 밥과 그다음에 뭐 이런 남은 이런 반찬, 그다음에 지짐을 밑장 이렇게 지져서 줬답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서 힘껏 뛰어갔다고 합니다. 뛰어갈 때 식지 말라고 이렇게 지짐을 이렇게 덮고 가지고 갔답니다. 그래 가서 이렇게 품에 안고 가서 줬는데 이 형달이라는 그 청각은 이걸 먹어보고 참 너무나도 맛있어서 이게 뭔가 이 음식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갑자기 무엇인지 몰라서 도운밥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도운밥이란 온반이라는 말 아닙니까? 도운밥이라고 말했단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따뜻하고 정성이 담긴 음식 온반. 북녘 사람들은 이 뜻을 소중히 여겨
특히 명절이나 제사 때 온 식구들과 함께 둘러앉아 즐긴다고 한다. 평양 사람들이 특별한 날 외식하는 장소로 손꼽는다는 대동강호. 우리의 한강 유람 성격인데 이곳에는 또 어떤 별미가 기다리고 있을까 했더니 곱게 치장한 용정어회, 우리식 향어회다. 산고기 잡았기 때문에 맛있었고 아주 답니다. 상고를 잡아서 그다음에 피를 잘 뽑고 그래서 요거 살이 빨갛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거 살을 얼마나 적당히 크기와 두께를 맞춰서 얼마나 두껍게 썰어야 될 고기는 두껍게 썰고 요거처럼 얇게 썰어야 될 고기들은 얇게 썰고 이게 요리 기술입니다. 쫄깃쫄깃한 식감은 물론이고 단백질을 비롯한 영양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활용되는 룡정어. 북녘 사람들은 룡정어 회를 보양으로 즐기는데 여기서 잠깐 북녘의 보양식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식당에서는 봄철에 봄을 맞는 평양 시민들을 위해서 봄철 기본 음식감들인 냉이와 달래 좀 가지고 손님들의 입맛을 돋궈주기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다 가공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북녘 사람들이 꼽은 최고의 보양식은 뭐니 해도 제철 음식. 봄에는 냉이무침, 달래김치, 호박찌짐, 두릅무침 등 봄내음 가득 품은 나물을 보양식으로 가장 선호한다고 한다. 우리 조국에서는 이거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네. 예.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이건 딱 봄에만 나오는 나물들을 가지고 음식을 네. 차렸습니다. 아주 정말 그 들에서 나는 달래로 김치 하니까 아주 그 달래 맛도 좋고 네. 그다음에 그 오이라든가 요 무가 들어가서 아주 생큼한 게 아주 이를 데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입안을 가득 채우는 향긋함. 제철 음식만한 보양식도 없다더니 절로 감탄이 터져나온다. 평양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또 다른 보양식. 아이들도 좋아한다는 북녘의 전통 보양식이라는데 우리가 이거 평양 시적으로 제일 잘하는 소문난 식당이니까 그래서 여기 옵니다. 다 같이 동무들하고 약속하고. 특히 알코올한 뒤에는 계속 여기 딱 찾습니다. 침샘 제대로 자극하는 보양식 바로 토끼곰이다. 곰은 재료를 구워서 만들었다는 의미로 토끼곰은 토끼탕을 의미한다. 토끼탕은 토끼고기에 각종 채소와 밤, 대추, 검은콩, 황기 등을 넣고 푹 삶는 것이 특징인데 쫄깃한 고기의 식감과 담백한 국물까지 우리의 삼계탕과 비슷하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토끼탕은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에 좋을 뿐 아니라 특히 토끼고기는 고단백 저지방 육류여서 다이어트에 좋아 평양 여성들이 즐겨 찾는 보양식이란다. 마지막으로 북녘 보양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 대동강 숭어국이다. 예로부터 평양에 가면 대동강 숭어국을 먹어야 제대로 대접받았다고 여겼을 정도로 북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음식이다. 고단백 식품인 만큼 기력이 떨어지는 여름철에 특히 제격이라고. 보양식 외에 요즘 평양 사람들의 외식 메뉴로 각광받는 음식이 있으니 이탈리아 요리. 이거는 파스타. 스파게티, 피자, 햄버거 등 종류도 아주 다양한데 이탈리아 메뉴를 우리식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 또 다른 재미를 준다. 이게 종합 피자. 이게 무슨 피자라고? 돼지고기와 김치를 넣은 피자입니다. 요건 진짜 별미라고. 이건 스파게티. 이건 무슨 이거 스파게티? 소고기 스파게티입니다. 소고기 스파게티. 예. 아유 맛있어. 이 식당의 요리사들은
이탈리아 현지 맛을 내기 위해 유학도 다녀왔다는데 과연 평양 사람들의 입맛에는 어떨까? 스파게티도 드시는데 스파게티는 맛이 어떠세요? 맛있습니다. 이게 소고기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그렇구나. 자, 내일을 위하여. 이탈리아 요리에 빠질 수 없는 것, 코코아향 탄산 단물, 바로 콜라다. 이게 저번에 나와서 먹어보니까 이거 피자당 먹고선 이거 먹으니까 완전 속이 편안하더라 말입니다. 톡 쏘는 코코아향 탄산 단물 한 모금이면 이탈리아 요리의 느끼함이 싹 가신다. 당초 피자와 스파게티는 고급 요리에 속했지만 이제는 간이 음식 매대들에서도 판매를 할 만큼 북녘 주민들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는데 이번에 찾아갈 곳 또한 서양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이다. 소고기 햄버거, 물고기 햄버거, 토마토 치즈 햄버거, 다진 소고기, 베이컨, 치즈 햄버거. 아유, 상당히 많네요. 햄버거 종류도. 많습니다. 이 식당은 각양각색의 햄버거와 바삭한 프라이드 치킨, 과일을 올려 만든 달콤한 와플로 유명한데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맛집이란다. 주방을 살짝 엿보면 바삭바삭 닭 튀기는 소리가 침샘을 자극하고 한쪽에선 햄버거에 들어갈 고기를 굽느라 정신이 없다. 햄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는 우리와 비슷하다. 상추에 양파, 케첩, 고기와 피클, 치즈, 그리고 소스가 들어가면 끝! 가장 인기 메뉴인 다진 베이컨 소고기 치즈버거고 여기에 불고기 치즈버거의 경우 돼지고기 패티 대신 양념된 불고기와 치즈 그리고 달걀 오믈렛이 추가된다. 그런데 햄버거에 웬 밥인가 했더니 요즘 평양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나는 밥버거. 불고기 치즈버거에 달걀 오믈렛을 빼고 빵 대신 밥이 얹어진 게 특징인데 밥 위에 뿌리는 이 푸른 김가루가 또 별미란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맛이? 밥으로도 이렇게 햄버거를 만들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요리를 이제 가져다가 우리 식대로 이제 이렇게 이런 밥버거까지 만들었습니다. 밥으로 이렇게 간편식으로 이렇게 버거를 만들어서 소고기 볶음밥 버거. 이렇게 안에 또 불고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맛이 좋네요. 또 이런 음식들은 간단하면서도 한 끼 식사라도 될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이면서도 이제 이거 맛이 좋고 길기 때문에 아주 이런 음식이 아주 우리민들도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피자, 스파게티에 이어 햄버거까지 북녘의 변화를 상징이라도 하듯 이처럼 음식 문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평양 음식의 하이라이트를 만나볼 시간. 통일TV 진청규 대표가 적극 추천한 대동강 맥주다. 2000년대 초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대동강 맥주가 한국으로 잠시 수입돼 홍대에서도 판매를 하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그 후 관계가 악화되면서 더 이상 남측 사람들은 대동강 맥주를 맛볼 수 없게 됐다. 사람마다 좋아라 즐겨 마시는 내 나라의 자랑 대동강 맥주. 보람찬 하루 일을 끝낸 자랑 안고 이름난 대동강 맥주를 시원히 맛보는 기쁨을 그 어디에 비기랴. 영국의 양조장 설비에 독일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대동강 맥주. 대동강 맥주를 마셔본 전 세계 맥주 애호가들은 아시아 최고의 맥주라고 찬사를 보낼 정도라는데 그 인기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평양 곳곳에 대동강 맥주 전문점만 약 200개가 넘게 있다고 한다. 여기 맥주는 하노이 국민들이 다 좋아합니다. 여기 맥주는 이 당의 사랑과 매력 속에서 그 맥주를 태엽게 마시고 하니까 정말 좋다는 것은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맥주에 번호가 있잖아. 대동강 맥주에 2번, 3번 뭐 3 맥주가 3번 맥주? 대동강 맥주 전문점에선 이렇게 번호로 주문을 한다는데 그러고 보니 따르는 맥주마다 색이 다 다르다. 대동강 맥주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맥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1번 맥주는 100% 보리 맥주입니다. 2번 맥주는 주원료가 보리가 80, 흰쌀이 20. 그러면 3번은 보리가 70, 흰쌀이 30. 그래서 올라가면서 흰쌀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맥주가 1번 맥주는 보리가 100%가 나니까 색이 진하고 2번부터 올라가면서 5번 맥주는 100% 흰쌀 맥주인데 색이 이렇게 말 같아 말입니다. 흰쌀 맥주. 근데 여자들이 대체로 여성들은 흰쌀 맥주를 찾고 남성들은 보리 맥주를 찾습니다. 번호가 높을수록 쌀 배합률이 높아 맛이 훨씬 부드럽다고 한다. 북녘에선 보리 80%에 흰쌀 20%가 배합된 2번 맥주가 가장 인기란다. 북녘 사람들 역시 퇴근 후 하루의 고단함과 피로를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맥주 한 잔으로 풀고 있었다. 북녘,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수학이나 영어를 하는데 북한 학생들이 뭘 배우는지 궁금해서요. 스마트폰을 진짜 많이 사용하긴 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북녘 학생들의 학교 생활부터 우리나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이렇게 교육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식사도 그렇고 이렇게 있는데 북한은 그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북녘의 교육 시스템까지 가장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나라 북녘. 과연 교육 현장은 대한민국과 어떤 차이를 보일까? 한국인 최초 북녘 단독 취재 허가를 받은 통일TV 진청규 대표가 2019 변화하는 평양의 교육 현장과 평양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생생히 담아왔다. 남과 북의 화합을 위한 큰 걸음, 북과 남의 소통을 위한 지름길, 통일TV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체계화된 평양의 교육 시스템. 대한민국의 교육열 못지않은 평양 학부모들의 뜨거운 교육 열기를 지금 만나보자. 노란봉구역 이능초급중학교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 실시를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녘에서 교육은 해방 이후 북녘 사회를 지탱해온 중요한 기반 중의 하나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부터 인재 강국을 강조하며 기존 11년제에서 12년제로 의무교육을 확대했다. 유치원 1년, 초등학교 격인 소학교 5년, 초급 중학교 3년, 고등학교 격인 고급 중학교 3년으로 편성된 것이 김정은 위원장표 교육제도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가장 공들인 곳이 바로 이곳 평양초등학원. 계단을 다 이렇게 건물 곳곳에 하늘의 별자리와 지켜야 할 교통규칙 등 아이들의 시선을 끌만한 자료들로 꾸며놓았는데 그 모습이 앙증맞은 것이 역시나 아이들에게도 반응이 좋다고 한다. 여학생 여학생. 놀랍게도 이곳 초등학원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데 평양초등학원엔 이처럼 교실 이외에도 남학생, 여학생 숙소와 각 숙소마다 갖추어진 공동 샤워실 그리고 식당 등이 구비되어 있다. 주로 수업하는 교실로만 이루어진 우리의 초등학교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 혹
상위 1%로 구성된 금수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일까? 이 김진성 학생입니다. 그 옆에 있는 학생이 유성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유성 학생이 쓰는 국어학습장을 봤으면서 글을 참 잘 쓴다고 이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이 학생들은 애육원 때부터 월승을 3차례나 만나 주셨댔습니다. 애육원은 부모를 모두 잃은 5, 6세 아이들을 국가에서 돌봐주는 시설로 우리의 보육원과도 같은 곳이다. 애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물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무상교육 혜택까지 누리지 못할까 염려된 마음에 이렇게 기숙사 학교를 통해 소학교 과정을 이수하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한다. 양육을 넘어 교육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북녘에도 복지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론 낯설게 느껴진다. 여기서 잠깐 평양시민의 또 다른 자랑이라는 복합교육문화시설 인민대학습당이다. 우리의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곳으로 1982년에 건설된 후 최근 교육사업을 강화하면서 최신 설비로 개축했다. 만 17세 이상의 인민이면 누구나 출입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의 도서관과는 그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선생님께 도서관이라 할 때 어떤 표상이 먼저 들어오십니까? 도서관이다 하면 이제 뭐 책도 보고, 뭐 연구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좀 자료도 찾고. 네. 우리 학습당에서는 강의라든지 강수, 문답 이렇게 유기적으로 배합해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돌아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우리 학습당은 일반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고 우리 유명 교수들의 강연도 많이 열리고 있어 대학생들이 참관하러 주로 찾는다고 한다. 우리의 도서관과 그 모습과 역할은 조금씩 다르나 인민대학습당을 이용하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북녘 젊은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청춘과 별반 다르지 않다. It can't have been mended properly. Yeah, it can't have been mended properly. My TV has broken. 여기 인민대학습당에는 얼마나 자주 오세요? 기업소에서 매주 휴식할 때마다 오픈하고 그러면 시간이 시점마다 계속 합니다. 자주 합니다. 한편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북녘의 대학. 과연 북녘에서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경쟁이 치열할까? 북녘의 경우도 역시나 좋은 학교, 소위 명문대를 들어가야 출세길에 오를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만큼은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데. 하지만 유명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더 선호하는 직업이 있으니 바로 예술인이다. 북녘은 김일성 주석 체제 때부터 전인민 1인 1학기를 장려해왔다. 이에 재능 있는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그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국가에서 직접 나선다는데 이곳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이 바로 예술 분야의 영재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재능이 특출한 아이들은 방과 후 매일 이곳에서 별도의 과외 학습을 받게 된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은 기타, 피아노, 아코디언, 전통악기 등을 배우는 음악활동, 서예와 미술활동, 발레 등의 무용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곳에선 유난히 많은 외국인들이 눈에 띄는데 그도 그럴 것이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 정도 외부 인사의 참관을 허락해 교육과정뿐 아니라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겐 인기 관광 코스란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만경대학생 선일공전을 찾아오신 선생님을 공전 서정원들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똑똑하기도 해라. 자신감 넘치는 김경미 학생의 안내까지 받으니 북녘 학생들의 실력이 더욱 궁금해진다. 이미 자리는 만석.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과거엔 주로 체제 선전의 레퍼토리가 다수였다면 최근엔 악기 연주, 동화 구연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하는 등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좋은 무대를 선보인 북녘 아이들을 향해 관람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진다. 요즘 평양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핫하다는 곳, 바로 미림 승마구락부. 우리의 승마장과 같은 곳이다. 우리 승마구락부의 백필은 러시아의 어를러브정이고 스원필은 영국의 사라브레드 정을 비롯해서 좀 경주역 말들과 장애물 국뽕말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퍼니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명 세계적으로 작은 말 보고 퍼니 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니 말들이 현재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살부터 그저 한 7살, 8살까지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교육 과정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체험학습을 중시하는 것처럼 북녘, 평양의 부모들 사이에서도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야외 활동이 인기라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승마 활동이라고 한다. 말은 얼마나 타봤어요? 한 번밖에? 말은 몇 번이나 타봤어? 만약 한 10번 타봤습니다. 말 타니까 어때? 좋아? 어떻게 재밌어? 전문적인 강사에게 승마하는 법을 배우는 평양의 아이들. 그런데 그때 승마장에 웬 거울이? 대체 저건 무슨 용도일까? 면에 이렇게 고울도를 더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벌레는 고울도를 붙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 원스님께서 와서 보시고 이렇게 옆에다 벽체에다가 고울도 놔주게 해서 인민들이 말을 타면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 붙였는데 인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말 타다가 자기 모습이 어떤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말 타기에서 잘못된 동작들을 이렇게 바로잡기도 하고. 실내에선 말을 타는 자세와 말을 다루는 법 등 기본 승마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야외에선 실제 바람을 느끼며 말을 타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발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발등이 아니라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말 타는 점이? 그저 아이한테 담요 키워주고 고비 없이 그저 아이한테도 좋은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 부러움을 깨는 정월 대보름. 송편을 빚어 먹는 추석 등 우리나라엔 뜻도 의미도 다른 기념일이 많다. 그렇다면 북녘엔 어떤 기념일들이 있을까? 한국인 최초 평양 순회 특파원인 통일TV 진청규 대표가 북녘의 특별한 날을 함께했다. 북녘의 대표적인 국가적 명절을 꼽자면 단연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꼽을 수 있다. 이날은 1945년 광복 직후 김일성 주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노동당의 모태인 조선공산당이 창설된 날이다. 북녘에서는 4월 또한 매우 중요한 달이다.
바로 민족 최대의 명절 태양절이 있기 때문인데, 태양절은 북에서 불멸의 업적을 남겼다 칭송받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 즉 4월 15일을 칭하는 명칭이다. 그래서 매년 4월이 되면 평양 곳곳에선 이 태양절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예술 공연들을 펼친다. 그럼 잠시 북녘의 공연을 감상해보자. 북에선 태양절 당일과 그 다음 날 이렇게 이틀을 공휴일로 지정해 각종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는데,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 예술선전대 예술인들, 기동예술선동대원 등이 참가하는 전인민적 예술축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에서는 국가기념일만 기념하고 민족명절은 쇠지 않는 걸까? 그렇지 않다. 우리처럼 민족 전통 명절 역시 쇠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설이다. (2018년의) 마지막 날, 많은 이들이 김일성 광장을 찾았다. 특히 작년의 경우 김일성 광장에 처음으로 공연 무대가 설치된 데다 인민 배우들의 공연까지 직접 볼 수 있어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다고 한다. 설날연이 정말 기쁩니다. 보름 조각도 보고 학년도 보고. 북녘으로 관광 온 많은 외국인들까지 한데 모여 새맞이에 동참하는데, 북녘에서 준비한 새맞이 메인 이벤트는 바로 불꽃놀이. 북한에서는 불꽃놀이를 축포발사라고 하는데, 2013년부터 새해를 기념하는 불꽃놀이가 매년 열리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 가정에선 새맞이를 어떤 식으로 할까? 아버지 할머님 새해 복 받으십시오. 새해가 밝으면 세배를 하고 음식을 나누며 정을 나누는 풍습은 우리의 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가기념일과 민족명절은 아니지만 가장 화려하고 축복받는 날도 있다. 바로 결혼식이다. 예, 이빨 지금처럼 치즈 무대에 나간 것처럼. 네? 신랑 신부 마지막이에요. 하나. 북녘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의 결혼식과 어떻게 다를까? 북에서의 신부는 웨딩드레스가 아닌 화려한 느낌의 한복을 입고 보통 집이나 식당에서 결혼식과 피로연을 진행한다. 북에서도 결혼식 후 친구, 지인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며 기념사진을 찍는데, 북에서의 축의금은 우리 돈으로 약 17,000원 정도가 일반적이고 신혼여행 문화는 없다. 대신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들은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의 동상을 찾아 꽃을 바치고
존경을 표하기 위해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한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 하나. 북녘의 종교는 어떨까? 북쪽의 지방 도시들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지만 평양시에만 2개의 교회와 1개의 성당이 존재한다. 북의 대표 교회인 봉수교회는 1988년 북측 정권이 수립된 후 최초로 세워진 그리스도교 교회로 신도수는 약 300명 정도다. 이곳 교회는 우리나라의 교회처럼 담임 목사와 부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은 있으나 어린이 주일학교, 청년회, 학생회 등의 조직은 없다.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세계의 여론아들이 세상을 먹어들으면서 그 어떤 행위로 하여 비참한 정말의 결과가 철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최근 들어 부인 전도회와 성가대가 조직됐고 매주 오전 10시에 열리는 주일 예배에는 교인들뿐 아니라 북녘을 방문한 관광객, 외교사들 등도 자유롭게 참석한다. 교회만큼이나 자유롭게 드나들며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바로 평양에서 동북쪽으로 8km 떨어진 대성산에 위치한 광법사다. 이 절은 해탈문, 천왕문, 대웅전, 동서승당, 팔각 5층탑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고구려 때 많이 쓰던 자리 배치법으로 탑을 통하는 중심축에 따라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광법사의 중심 건물인 대웅전은 웅장한 2층 합각집 형식으로 지어져 있다. 내부를 보면 불단 한가운데는 석가모니불이, 그리고 오른쪽엔 인간의 질병을 고쳐준다는 약사불, 왼쪽엔 인간을 극락세계로 이끌어준다는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다. 다만 석가불의 머리 한가운데 세모 모양의 빨간 표식이 매우 생경한데 주존불 위 천장은 닷집으로 장식되어 신비감을 더했고 뒷면 벽에는 커다란 후불탱화를 높이 걸어 웅장함을 더하고 있다. 1953년 미군의 폭격으로 완전히 훼손됐다가 1990년 복원을 마치고 국보사찰로 자리매김한 광법사. 평양 시민들이 손쉽게 나들이 할 수 있는 인기 관광 명소이자 우리 선조들의 발전된 건축술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우리와 다르지만 닮은, 가깝지만 먼 나라. 우리는 북녘 사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난 2018년 민족은 바짝 다가선 한반도 평화의 기운에 설렜고 세계는 지구촌 마지막 분단의 현장을 주목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깝지만 또 가장 멀기도 한 나라 북쪽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북녘에 대해 더 많이, 더욱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이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북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풀어줄 북녘 안내서이자 끊어지고 잘리워진 민족의 핏줄을 잇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물론 더 많은 만남과 더 깊은 신뢰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와 같은 만남의 불씨가 평화의 횃불이 되길 기대하며 우리는 남과 북의 간극을 메우는데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1948년 남과 북으로 나뉘던 그날 우리 민족에게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증오와 아픔을 넘어 크고 작은 희망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의 만남을 시작으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문화 교류까지 평화를 향한 작은 날갯짓이 시작됐습니다. 통일TV는 이 작은 날갯짓에 힘을 더해 한반도를 평화의 바람으로 감싸고자 합니다. 시간이 남을 때 여가 활동을 무엇을 주로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북한 아이들의 쉬는 시간 모습이 궁금합니다. 서민들이 직접 살아가는 삶을 보고 싶어요. 아빠의 역할은 무엇이고 엄마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한국의 20대들은 보통 친구들이랑 카페 많이 가거나 그러는데 북한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해요. 북한은 어떤 드라마가 있는지 궁금해요. 주민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렇게 방송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다큐멘터리, 자연에 관련된 거랑 그리고 좀 예능 같은 거. 북한 만화가 보고 싶어요. 북한에 좀 알아가는, 북한에 대해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TV는 북녘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북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북녘에서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하는 통일TV는 가장 정확하고 생생한 영상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남과 북의 화합을 위한 큰 걸음, 북과 남의 소통을 위한 지름길, 통일TV입니다. 통일TV는 한반도의 상황이 일촉즉발이던 지난 2017년부터 북녘의 일상 모습을 취재 공개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각계각층의 북녘 주민을 만나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여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북녘문화 전문 방송 통일TV가 개국합니다. 통일TV는 과거가 아닌 서로의 오늘을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